안녕하세요. 초헬프 코치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한순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또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병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뇌졸중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흔히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뇌졸중은 느닷없이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수년에 걸쳐 뇌 혈관에 문제가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며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흡연, 과도한 나트륨 섭취 등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분당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시간당 약 1억 2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40에서 60%가 하루아침에 말을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등의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뇌졸중 증상은 금방 사라지거나 평소 겪는 증상과 비슷해 놓치기 쉽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수면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 뇌졸중의 주요 증상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편측마비입니다. 편측마비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동작은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해 뇌의 통제를 받으며 우뇌는 신체의 왼쪽, 좌뇌는 오른쪽 영역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서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손상된 뇌에 반대되는 쪽에 몸이 마비되는 편측마비가 발생합니다. 편측마비는 흔히 생각하는 저린 느낌이나 무거운 느낌과는 달리 힘이 빠져서 서 있거나 팔을 들지 못하거나 수저나 컵 등 손에 든 물건을 놓칠 때를 말하며 뇌졸중에서도 간혹 중추성 안면신경계 이상으로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뇌졸중의 경우 눈 아래의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고 침도 흐르고 식사가 불편하지만 눈 위의 안면 근육은 정상이기 때문에 흔히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안면마비는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없지만 뇌졸중에 의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으며 눈도 거의 정상적으로 감을 수 있고 눈에 충혈이나 시린 증상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국립실어증협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25에서 40%가 실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뇌는 언어의 뇌라고 하며 언어 중추가 자리 잡고 있고 우뇌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왼쪽 뇌에 위치하고 있는 언어 중추가 손상되면 우측 편측마비와 함께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명료한데도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며 문법에 맞지 않는 말, 외계어 같은 말을 하는 언어장애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시각장애입니다. 후두엽은 대뇌피질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며 기능의 대부분은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이나 색채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두엽이 손상되거나 후두엽에 혈액을 공급하는 후대뇌동맥이 폐색될 경우 편측마비처럼 뇌졸중 반대편의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조직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에는 몸이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있으려 할 때도 작용하며 조화로운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뇌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하게 되면 대뇌 전두엽의 기능뿐 아니라 손해의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술에 취한 분들은 갈지자로 걷게 됩니다. 이처럼 신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에 뇌경색이 생기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어지럽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의 약 10% 정도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갑자기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한 두통입니다. 뇌는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때문에 두개 내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두개골 안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평소 두통이 없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팔다리 마비나 발음장애, 시력저하, 의식저하, 경련 등이 동반되면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니 뇌졸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잠깐 막혔다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을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감각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 뇌졸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며 뇌졸중 전에 나타나서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미니 뇌졸중이 처음 발생한 후 10에서 20% 환자에서 90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하며 이들 중 50%가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고 병원을 찾기가 귀찮거나 부담된다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는 약하게 전조 증상이 온 것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팀은 뇌졸중 환자 3,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뇌졸중이 발병해 병원에 도착한 환자 중 98%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인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 5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장거리 달리기라면 뇌졸중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단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발병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거나 반신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 뇌졸중에서는 4시간 30분, 6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골든타임은 가장 빨리 가는 게 좋으며 느닷없이 뇌졸중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심은대로 거두는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복부비만 등 5가지가 뇌졸중 위험 요인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